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저희가 네. 지난주에 숙제 내기로 했잖아요. 네, 이거요. 실천 플래너. 숙제입니다. 예. 일주일 동안 건강한 디지털 사용하시고 플래너 작성을 하셔서 다음 촬영 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 받고 나니까 해야겠네요. 네, 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좀 건강한 디지털 생활 하셨나요? 최대한 노력을 해봤습니다. 예, 노력해봤고 뭐 다는 막 꼼꼼하게 적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좀 기록을 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습니까? 여기 앉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촬영 이후로 좀 변화가 있었나요? 뭐 하루아침에 변화가 확 막 바뀔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죠. 이 변화는 작은 노력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 아이들이 디지털로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디지털로 영어 공부도 하고 수학도 풀고 그림도 그리고 뭐 둘째는 영상도 찍어가지고 자기가 편집도 하고 막 그래요. 참 신기해요. 이 디지털 활용하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참 잘해요.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열받네요. 이런 거는 지들이 알아서 잘해요. 어떨 때는 제가 모르는 기능도 자기들이 발견해서 막 쓰고 있더라고요. 아 그런데 참 네. 하하 씨 아이들이 몇 년생이죠? 셋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드림이가 이제 첫째가 13년생이고 둘째가 17년생이고 막내 송이가 19년생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이들이 모두 알파 세대네요. 그러니까 요즘 알파라고 하더라고요. 2010년에서부터 2025년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 이 아이들을 우리가 알파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알파 세대는요, 가장 큰 특징이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의 시대를 겪었거든요. 어떤 세대보다도 디지털 기기를 빨리 이해하고 적용하는 세대입니다. 아니 이게 참 계속 신기한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능숙하게 본인들이 알아서 막 해버리니까 그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사실 환경상 디지털을 좀 더 빨리 사용하게 된 것도 있죠. 코로나입니까 혹시? 맞습니다. 네. 네.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학습도 디지털로 하다 보니까 이 알파 세대는 어떤 세대보다도 디지털 사용이 많은 세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모든 그 학습이 다 디지털화가 돼가지고 노는 것까지 다 디지털로 하니까 그러니까 올바르게 디지털을 사용하는 디지털 윤리 교육이 필요한 거죠. 아이들이 디지털로 다양한 뭐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노출 시간을 확 줄여야 하나? 아니면 뭐 디톡스의 날을 만들어서 뭐 디지털 사용을 안 하는 날을 뭐 지정해야 하나? 막 부모로서 고민할 때가 좀 많습니다. 그렇죠. 네. 디지털을 어떻게 활용하도록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보고서가 있어요. 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가 이 미디어 사용을 통제한다고 응답한 자녀들,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런 자녀들에게 오히려 게임 의존 성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엄청 의존하는구나. 미치겠네. 사용을 그래서 금지시키는 게 반드시 올바른 교육 방법은 아닌 거죠. 부모님의 태도는 수용적이고 온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말라면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를 줘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딱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네. 첫 번째, 모델 되기. 모델 되기? 네. 두 번째, 매니지 관리. 매니지 관리. 세 번째, 모니터링. 모니터링.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네, 모델 되기. 네. 모델은 한마디로 말해서 시범 보이기입니다. 좀 뭐 생각되시는 게 있어요? 죄송하네요. 애들한테 너무 죄송하네요. 네. 부모들이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영상 시청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디지털을 사용하지 말라고 계속 제한을 둔다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어쩐지 애들이 그래서 뿔이 나 있더라고요. 이거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내가 너네랑 같아? 내가 너야? 그래서 재빨리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일하는 척 이렇게. 네. 근데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애들이랑 사전 인터뷰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거 너무 부끄러운데? 그럼 뭐 아이들 앞에서는 부모들도 디지털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런 것은 반드시 아니죠. 이 생활 속에서 디지털의 활용 범위가 이제 넓어졌잖아요. 일도 하셔야 맞습니다. 되고, 일도 합니다. 또 일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얻으셔야 네. 되고요. 이 자제하게 하는 거 이런 거보다 내가 안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부모가 디지털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잘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올바르게 시범을 보여주는 거죠. 올바른 시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궁금한 게 있어서 이런 검색어를 넣고 찾아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다. 또 우리 해외에 있는 뭐 친척들한테 이런 답장이 왔고 이런 사진이 왔네 하면서 일상에서 디지털을 다양하게 또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직접 보여주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랑 같이 디지털 활용해 보는 건 어때요? 그런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 맞아. 또 이 허위로 만든 조작 정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알고리즘으로 인터넷에서 비슷한 영상을 계속 추천을 해주니까요. 그게 문제야. 네, 이게 거기에 갇혀 살면 그게 세상이 돼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맞아요. 계속해서 추천을 해주니까 네, 맞아요.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갇힐 수가 있어요. 필터 버블이 정확하게 뭐예요? 네, 필터 버블은 쉽게 말을 해가지고 이 알고리즘이 만드는 버블에 갇혀서 필터로만 세상을 보게 되는 현상을 말해요. 진짜 부모님이 시범 보이기 위해서 중요한 건 컨텐츠를 보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정보를 판별해내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맞아요. 예. 두 번째는 매니지, 관리, 즉 네티켓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티켓. 황금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나는 왜 다 처음 들어보지? 네. 골든룰이라고 하는데 이 수많은 도덕이나 철학, 종교에서도 볼 수 있는 윤리적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황금룰은 인터넷에서도 지켜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댓글을 달 때나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쁠 만한 표현이나 욕설 또는 비방 등의 언어 폭력을 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거짓된 정보를 내가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을 해보는 거죠. 또 SNS로 소통을 할 때도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는지도 좀 신중하게 살펴서 올려야 되고요. 오프라인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네티켓 교육은 뭐 필수겠네요. 예. 그래서 이 자녀들도요 SNS를 요즘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많이 하죠. 그래서 이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을 아이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요즘 개인정보 보호 얘기 많이 나오죠. 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필요한 거죠. 맞아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디지털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만약에 이게 악용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알려주고 이 SNS에 개인정보가 들어간 사진을 공개하면 안 되겠죠. 또 이벤트를 목적으로 한 링크에 우리가 함부로 접속하면 또 안 되겠죠.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매니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관리 요소가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모니터링은 뭡니까? 네, 말 그대로 네. 이 아이가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니터링, 그러니까 점검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자녀가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임인지, 주로 어떤 주제의 영상을 보고 있는지 재생 목록을 부모님이 한번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죠. 또 이 SNS나 메신저를 하면 어떤 특성의 플랫폼을 이용하는지 또 그 안에서 주고받는 내용들은 무엇인지 좀 확인을 해서 적절하게 사용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이가 온라인 범죄에 노출되고 있지 않은지도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아이가 느끼기엔 이거 프라이버시인데 아니 이거 너무 간섭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부모님이 참 많으실 텐데요. 네, 좀 한번 생각을 좀 아이들의 편에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SNS에서는 이런 챌린지가 유행이라며 아니면 너는 요즘 어떤 영상이 제일 재밌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하고 좀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면서 아이하고 공감대를 일단 형성해 보는 겁니다. 이런 대화를 좀 많이 해보면 아이들이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요. 불건전한 컨텐츠에 접근하고 있지 않은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온라인 그루밍, 아니면 사이버 폭력 이런 디지털 범죄에 노출되고 있지 않은지도 자연스럽게 모니터링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알려면 그 부모님들이 이 컨텐츠를 들여다보고 뭐 게임도 마찬가지고 한 번씩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요즘에 아이들한테 아주 핫한 게임인데 제 와이프가 이거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못하기는 못하겠고 내가 관리를 좀 해줘야겠다 해서 그 게임을 같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엄마가 중독이 돼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족들이 한번 게임 사용 규칙을 한번 정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아, 그럼 그래야겠다. 지난번에 우리 실천 플래너 예. 이제 갖고 작성해 보셨잖아요. 네. 여기 플래너에 디지털 기기 사용 지도 시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네. 이거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 예. 자녀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실천 플래너. 이 디지털 사용 규칙은 자녀가 지켜야 될 규칙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가족 모두가 지켜야 될 규칙이죠. 밥 먹는 중에는 핸드폰을 안 보고 서로 대화하면서 먹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가족만의 규칙이 될 수 있겠죠. 그럼요. 부모님 스스로 또 이 자녀들이 디지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점검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가족만의 규칙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평소에 필요하다고 생각만 했던 건데 이렇게 제대로 배우니까는 좀 약간 자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디지털 안전 지킴이 아빠 하하님의 모습이 앞으로 계속 기대가 됩니다. 믿어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이 쏘리 송아 아빠가 많이 미안해. 같이 한번 가족의 룰을 만들어서 디지털 윤리 실천 플래너를 우리가 대화보자고. 아빠가 꼭 새로운 아빠로 너희에게 다가갈게. 여보도 같이 그 중독에서 벗어나자고요.